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 내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3일은 인천에서 경선이 펼쳐지고 인천 경선이 끝나면서 2차 슈퍼위크 결과가 함께 공개되는데요. 여기서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 권리당원과 대의원 13,300명의 표심을 확인 중인데 현재까지 제주 최종 집계가 나온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후보 56.75%, 이낙연 후보 35.71%입니다. 현재까지 순회 경선 결과 누적 결과라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후보가 53.41%, 이낙연 후보가 34.73%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를 제주에서도 넘었고 누적 결과도 50%를 상회해서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내일 모레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인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원래 6시 반에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6시 반부터 국감에 또 질의자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해서 브리핑도 제끼고 먼저 연결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뭐 국회 일정 중이시니까요. 그래도 급한 가운데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금 아까 제주 결과까지 1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제주에서 뭐 60%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50%는 훌쩍 넘겼고 현재까지 누적 결과도 53.41%라고 하는 가집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50% 넘는 그런 과반의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저희들이 어렵다고 봤던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근거지인 호남에서도 50%를 저희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경선 일정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기조와 흐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3일 날 그 선거인단 투표 45만 명 정도 되던가요?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나오면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판단이 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캠프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에 결선 투표의 향배가 판가름 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2차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가변성이 많은 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슈퍼위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재명 캠프 측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그거는 당이 특별당규에 근거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당이 이제 뭐 새롭게 번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유지되는 것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저희가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당에서 판단을 달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잠시 뒤에 김종민 이낙연 캠프 쪽의 김종민 의원께도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네, 관련해서 옆에 처음 있어요. 옆에 계세요. 같이 토론을 할 걸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그쪽으로 갔으면 토론을 할 수 있을 뻔했네요. 말하자면 법률적 조치,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무효표 산입 방법에 대해서 이런 뉘앙스의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던 걸로 보여요. 이런 이낙연 캠프의 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저희 캠프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당이 당규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님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당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이 좀 추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옆에 김종민 의원 계신다니까 이거 똑같이 김종민 의원에게 여쭤볼 거다라고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약간 떨어져 있긴 합니다. 예. 네. 대장동 의혹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TV 토론 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네. 대장동 의원이 민주당 측의 호재다라고 하신 분이 이재명, 추미애 두 분이셨고 악재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낙연, 그다음에 박용진 두 분이었어요. 호재 맞습니까? 일단 두 가지 의미에서 아마 우리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 점점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부패의 DNA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국민분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토건 비리 세력들이 이제 부당하게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를 새로 설계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제도나 절차를 만드는 것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보수 언론까지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부터 살짝 톤앤 무드가 이재명 캠프 쪽에서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좀 분석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 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네. 대해서 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만약 유 본부장이 관련해서 어떤 뭐 금전적인 어떤 부정이나 부패가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후보가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와 취지로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건 역시 악재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게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민간 이익으로만 돌아가려고 했던 거를 공공 개발 쪽으로 돌리면서 그래도 한 4,600억에서 5,300억에 달하는 돈을 환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도라든지 또는 그 당시 어떤 법이라든지 또는 성남시 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예. 또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제도라든지 시스템으로 부패 세력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한계에 의해서 어떤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과 연루됐던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원론적이고 당연하게도 성남 그 당시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이 태도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유동규 그 전 성남 도계공 본부장이 측근이냐 아니냐 이 논란도 있어요. 측근입니까? 뭐 성남시에서도 어떤 산하기관에서 일을 했었고 또 경기도지사 하실 때도 산하기관에서 일을 했다. 네네. 뭐 일을 잘한다는 평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할 기회를 줬던 건 맞죠. 그러나 측근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부하 직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측근은 아니다. 네. 네. 이거 참 이 누구랑 가깝다 안 가깝다 논란이 계속 많아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기자가 가깝냐 안 가깝냐,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가 가깝냐 안 가깝냐, 측근이냐 아니냐, 이거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참 저로서도 좀 난감한데요. 네. 자,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특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합수본이면 충분하다, 특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민 의원님하고 잠깐 같이 있으면서 네네.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다. 네. 이낙연 후보님 측에서 혹시 특검을 주장하신 바가 있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네. 그런 적 없다라고 하셨고 그 홍영표 의원님께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출연하시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존중돼야 되고 수사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나중에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특검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와전된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좀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합수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 전격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사에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이상민 그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특검으로 치고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뭐 당내에도 그런 자 이렇게 괜히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비치게 될 수도 있으니 특검 치고 나가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당내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있긴 있다. 예. 예, 뭐 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네. 공론이 되거나 네.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한 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공론으로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자, 경선 과정에서 사실 그 의원들끼리도 그 선본끼리도 이런저런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은 상당히 깊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경선 이후에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가능하다고 할 텐데 그럼 원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히려 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경선 과정에서 네.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이루되 좀 격차가 좀 크면은 네. 저는 이제 사후적으로 원팀을 이루는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압도적으로 네, 이기는 게 오히려 낫다. 압도적으로 이기면.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이재명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본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돕고 있는 지금의 이제 캠프 멤버들이 좀 더 겸손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이 중심을 가져가면은 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이제 슈퍼위크 내일 모레가 이제 슈퍼위크인데 네. 슈퍼위크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이재명 후보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씀 이재명 캠프를 그 대표해서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런 어려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대와 사회와 세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급격하게 또 쫓아가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결단력 있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꼭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마지막 질문처럼 됐는데 그래도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 갈 거다. 그러면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냐라고 어제 윤석열 캠프 대변인한테 여쭤봤더니 비유적 표현이지 감옥 보내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님은 본인 아버님 집 관련된 의혹이나 빨리 해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낱말할 때가 아니다. 낱말할 때가 아니라 본인 해명을 하셔야죠. 본인이 해명해야 될 때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3단 논법 이렇게 되면 3단 논법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논리적 비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 여쭤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국회 국정감사도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